그리고 또 하나, 주식 투자의 이 전략은, 투자 방법은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르게 세워야 하는 것도 있어요. 30대인 사람과 60대인 사람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자산 축적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을 해야 돼요. 30대 소득의 정점을 향해 나가죠. 보통 소득의 정점이 40대 후반 정도, 50대 초반 정도 되면 소득의 정점을 향해 가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소득의 정점을 향해 나가는 30대인 사람은 혹시 투자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있어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투자 수입으로 근로소득을 보충을 해야 돼요. 나이 먹은 분들은 그렇죠. 근로소득이 끊겼으니까, 아니면 거의 끊길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투자 수입으로 근로소득을 보충을 하거나 은퇴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를 해야 하는 60대 이상의 사람은 투자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레버리지 같은 수익률 상당하죠. 어마어마하죠. 13369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지금 2010년부터 14배 올랐잖아요. 그런데 같은 2010년부터 8개월 먼저 상장을 했어요. TQQQ는 200배 가까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수익률 차이 아닙니까? 14배도 만족인데 만족을 냈다가 200배 오른 거 보면 14배 오른 거 만족 안 하게 되죠. 사람의 심리죠. 레버리지 같은 수익률은 상당하지만 위험도가 높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도가 높은 종목들은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서 투자 방법과 비중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레버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면서 자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생각할 것인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낮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밤에 마음 편히 잘 잘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인가? 각자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안전해 S&P 500이에요. 5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거예요. 대신 장기 수익률을 보면 가장 낮아요. 그러니 난 가장 낮아도 가장 안전하게 S&P 500에만 투자하겠다. 또 반면에 나는 빅테크에도 투자하고 반도체도 투자하고 2배 레버리지도 일부 투자하겠다. 그거 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은 실링 가족이지만 투자한 종목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주가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딱 준비해 있다가 떨어지면 자신 있게 종목을 매수해요. 결국에는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같은 종목에 우리가 투자 중인데 어떤 사람은 S&P 500, 나스닥만 투자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빅테크, 반도체 2배, 3배 레버리지까지 골고루 투자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락할 때 무서워서 못 샀는데 어떤 사람은 하락할 때마다 열심히 샀어요. 이렇게 해서 3년, 4년 지나보세요.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날지. 또 한 번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젊은 분이에요. 실링 선생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20대 구독자가 댓글 달았길래 저도 올해 35살 구독자로서 처음 댓글 달아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소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고민하던 중에 유튜브에 힐링쌤께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때가 21년도였는데 쌤 영상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확신은 생겼고 어떤 종목을 투자할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힐링쌤께서 가슴이 뛰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 나왔다면서 타이거 필반나,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소개해 주시더군요. 2021년 4월 9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 이분도 35살 되신 이분도 2021년도 봄에 마침 이거를 봤네요. 그때부터 투자하여 벌써 25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2, 23, 24 이제 4년 차 돼갑니다. 올 봄 되면 4년 차가 돼가요. 위 두 종목 포함 레버리지 일부 투자로 원금
1억 7천에서 2배 올라서 3억 4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야, 만약에 투자를 안 했다 그러면 검소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돈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또 안 봤었고 또 제 영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좋은 영상 많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주식 투자를 했었다면 당연히 성공적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세계 1등 시장이에요. 마침 국내 시장이 아니라 1억 7천에서 2배 올랐어요. 3억 4천 대성공했습니다. 이게 또 2배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2배로 올라가면 3억 4천에 6억 8천 될 것 아닙니까? 이게 13억 되고 26억 되고 이렇게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갈수록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21년도에 처음 목돈을 거치식으로 투자했고, 야, 용기 있게 잘하셨네. 분할이 아니라 거치식으로 한꺼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매월 적립식 분할 매수로 꾸준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원래 검소한 편이지만 투자할 돈을 미리 빼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라 라는 신림생의 명언.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또 이것은 투자에 있어서 근검절약에 있어서 아주 흔한 말이에요. 투자할 돈을 미리 빼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라. 그런데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저축해. 근데 남은 돈 없어. 저축할 돈이. 투자할 돈 아예 없어. 오히려 모자라 마이너스 통장 또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축을 하고 근검절약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자가 돼요. 그런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쓴데도요. 월급 받았어. 뭐 자영업을 해요.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돈 그냥 씁니다. 쓰고 싶은 거 써요.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남은 돈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덕분에 저는 월급의 70% 정도는 투자하고 나머지로 생활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강제적으로 절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돈 나갈 일이 많지만 그마저도 배달 부업을 통해서 열심히 메꾸는 중입니다. 이렇게 참 열심히 사는 젊은이가 있어요. 반면에 흥청망청 사는 젊은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비 신부가 될 제 여자친구에게도 자산 공개를 했고 2030년까지 이 피어나는 꽃에 가위를 대지 않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유, 여자친구도 참 좋아요. 동심일체, 일체동심. 아참, 여자친구도 얼마 전에 미국 테크탑10 투자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제 주위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전파 중입니다.